일본의 몰락, 거품 붕괴 30년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기 2024년 우리는 지금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나라 일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도쿄의 밤거리,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소니와 토요타, 그리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애니메이션과 게임. 이 모든 것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일본.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끝없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모습입니다. 과연 일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몰락에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20분간의 긴 여정을 통해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와 그 이후 30년의 잔혹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시대, 재팬 에즈 넘버원. 1980년대 일본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말이 서점가를 휩쓸었고 미국인들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 경외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죠. 당시 일본의 기업들은 눈부신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워크맨으로 대표되는 소니,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했던 토요타와 혼다의 자동차, 캐논과 니콘의 카메라, 메이드 인 저펜은 최고 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엔화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의 록펠러 센터, 영화 스튜디오, 컬럼비아 픽처스 같은 상징적인 자산들을 사들였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밤새도록 샴페인을 터뜨리며 버블의 단맛을 만끽했죠. 부동산 시장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돌았고 심지어 항공 부지 가격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가는 매일매일 최고점을 경신했고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다르다. 일본 경제는 특별하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자만의 찬 외침을 비웃듯 혹독한 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품 붕괴, 쓰나미처럼 밀려온 재앙. 영원할 것 같았던 잔치는 1990년 드디어 끝을 고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던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해 일본은행은 잇따라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결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골프 회원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빌딩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쌓여있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했으며 은행들은 부실 채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희망을 잃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렸죠. 활기 넘치던 일본 사회는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끝나지 않는 터널.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은 채 긴 터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내일은 더 싸질 것이라는 생각에 소비를 미뤘습니다.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투자도 줄이고 임금도 동결했습니다.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혁신 역량의 약화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이끌었던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놓치고 한국의 삼성, 미국의 애플 같은 후발주자들에게 시장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경직된 기업 문화는 젊은 인재들의 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셋째, 정책 실패의 연속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했지만
이는 재정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렸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비 기업들은 연명했고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모습, 인구 감소,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바로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일본.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는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죠. 일본 사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젊은이들은 사토리 세대득도 세대라 불리며 성공에 대한 욕망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이토록 깊은 침체의 늪. 우리는 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울, 대한민국의 현재.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부동산 가격은 다시 치솟고 있고 영끌과 비투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화랑을 넘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코인 시장은 젊은 세대에게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보도 자료, 그리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입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 중이며 젊은 세대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를 보며 우리는 섬뜩한 데자뷰를 느낍니다. 과도한 자산 거품, 혁신 동력의 약화, 그리고 인구 문제. 일본이 겪었던 재앙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의 토양에서도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의 몰락에서 얻는 교훈과 우리의 미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산 거품의 위험성. 경제는 언제나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기는 단기적인 이득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구조개혁의 시급성.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은 구조개혁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경제와 사회를 갉아먹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 터널 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경고이자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를 직시하고 우리의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해가 뜨는 나라였던 일본, 그리고 떠오르는 해 대한민국.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의 시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대한민국에게 단순한 타산지석을 넘어 생존의 교본과도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겪은 경로를 거의 그대로, 하지만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게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가계 부채와 자산 거품의 관리.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가계와 은행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주의점: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 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영끌 세대가 붕괴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대응: 자산 가격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와 대출 규제의 정교함이 필수적입니다. 2. 갈라파고스화와 혁신의 정체. 일본의 대기업들은
과거의 성공 아날로그, 정교한 하드웨어에 집착하다. 디지털 전환 DX과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주의점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역시 언제든 후발, 주자 중국 등나 기술 변곡점에 의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대응 과거에 잘하던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인공지능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차세대 먹거리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3. 경직된 사회 구조와 세대 간 갈등. 일본은 노인 인구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서 국가의 예산과 정책이 노년층에만 집중되는 실버 민주주의에 빠졌습니다. 주의점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사회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대응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 주거, 일자리를 주고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추구해야 할 방향 공격 기제. 1. 극단적 저출산에 대한 국가 전망 차원의 대응. 일본은 1.3명대 출산율에서 위기를 느꼈지만 한국은 현재 0.7명대라는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추구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노동 문화의 혁신 유연 근무제, 양육의 사회화, 교육제도 개혁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생산 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2.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입. 일본은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외부 인력 유입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추구 전문직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 K-컬처에 호감을 가진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3. 고부가 가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중심 경제. 일본이 하드웨어 제조에 집착할 때 미국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장악했습니다. 추구 제조 강국의 이점을 유지하되 금융, 데이터, AI 서비스, 콘텐츠 산업 등 무형 자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로 빠르게 옮겨가야 합니다. 4. 선제적인 구조 개혁 금융 및 노동시장. 일본은 망해가는 좀비 기업을 정부가 억지로 살려두다가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추구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인력과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일본의 몰락은 변화하지 못한 거인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인구 규모가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처럼 30년을 버틸 체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은 유연함과 속도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인구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맞춰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리빌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